올해는 광복 70년으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의 역사를 그동안 써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안보와 국제 정세,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에 미래의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전진이냐 후퇴냐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눈을 크게 뜨고 미래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남북 고위급 회담의 극적인 타결로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로 야기된 군사적 긴장 상황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사실상 사과하고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으며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번 개성공단 사태에 이어서 확실한 원칙의 고수, 그리고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군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태세, 국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강한 단결, 그리고 여야의 초당적 대응 등이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낸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역을 연기하거나 결혼까지 미루면서 전투지를 불태운 장병들,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북한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접경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들을 SNS 등을 통해서 응원하는 청년세대 모두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도발은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지만은 북한이 앞으로 다시는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단호한 응징이고, 북한 도발의 싹을 가차없이 잘라내서 북한이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무력 도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평화는 반드시 힘의 우위 속에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철저한 대응태세와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북의 도발에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북한이 다시는 도발에 악순환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안보의 벽은 높고 튼튼하게 쌓되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화의 벽은 낮게 유지하는 유연한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을 크게 환영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에 우리 새누리당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현안과 노동개혁에 대한 특강이 있겠지만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위안화 평가 절하 등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경우 어제 하루에만 중국은 무려 8.49%, 일본은 4.61%, 대만은 4.8%나 떨어졌고 우리 증시도 2.47%가 하락을 했습니다. 밤사이에는 미국 다우지수가 3.58% 떨어지고 독일도 4.7%나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도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신흥국들이 커다란 경제 통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흥국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유동성이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 문제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적극 나서는 것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국정은 끝없는 마라톤에 비유될 수 있으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은 집권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한때 잘 나갔다가 퇴행과 퇴보의 길로 접어들고 여전히 수렁에서 헤매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 통합하지 못한 채 인내와 절제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분열과 이기주의에 빠져서 제목 챙기기에만 나섰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노력이 필요하고 오늘날 선진국들도 바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번영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을 수도 있는 만큼 우리는 현재 어물쩡거릴 시간이 없으며 과거 성공의 역사가 반드시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 교환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개혁을 해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잘 이루어져서 국가 리더십이 바로 서야 합니다. 1년 전에 의원 연찬회에서 국민들은 우리에게 혁신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야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실천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과연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왔는지 모두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큰 틀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 제도를 바꾸고 국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년 총선이 불과 8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고 오늘 시도별로 총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선 관련 선거구제 등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모든 제도가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의원 여러분이 강론에 들어가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민공천제를 통한 정당 민주주의의 큰 틀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는 대의와 명분을 지켜가면서 정치제도 발전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서 번영의 대열에 섰던 나라 가운데 탈락한 나라가 많은데 이는 바로 정치 리더십의 실종 때문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 리더십을 잘 세울지 고민하는 연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진정성이 정치 혁명으로 이어질 때에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이고 그 결과 내년 총선 그리고 내후년 대선의 승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다 하는 점을 이번에 다짐하는 그런 연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